자, 이제 언더컷 구조 들어가 보죠. 뭐 언더컷 구조라 그러면 이제 금형에서는 사실은 뭐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 언더컷 구조를 잘 만드는 뭐 금형 회사라 그러면 뭐 상당 부분 이제 뭐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도 인정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 언더컷 구조를 굉장히 경쟁력 있게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언더컷 구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을 여기 정리해 놨는데, 요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로 이제 언더컷 방향하고 거리, 얘는 그 제품에서 당연히 최초에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거를 뭐 한번 데이터를 띄워갖고 보죠. 이제 다 떴네요. 그 뭐 이 제품을 보면 이게 아마 지금 요 이쪽이 이제 슬라이드고 이쪽이 이제 슬라이드고 이쪽이 이제 경사코어인데, 그 얼핏 보면 뭐 이 경사코어 뒤에 이 각도하고 그 다음에 이 경사코어가 들어간 그 작동하는 그 경사 각도하고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뭐 엄청나게 그 위로 이렇게 솟구치게 돼 있는데, 그 이런 것들이 그 가능한지 뭐 작동이 제대로 될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운데 우선 뭐 이 제품을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제품을 봤을 때 뭐 지금 이 부분이 언더컷이죠. 이 부분이 언더컷이라서 얘는 뭐 그 작동 코어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언더컷이 생겼죠. 이 부분도 이제 언더컷이 생기니까 이쪽은 뭐 슬라이드에서 나와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어느 쪽에서 나오게 했나요?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오히려 그 경사코어에서 했고 여기까지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했네요. 보죠, 어디. 이쪽에 이제 그 뭐 후크 영상 비슷한 게 있는 모양인데 볼까요? 이쪽이 이렇게 언더컷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할 수 없이 밑에서 작동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 가운데 거는 그 경사코어에서 뺐고, 요 위에는 위아래 쪽은 요 코너알만 없으면 슬라이드에서 빼도 될 텐데, 그 코너알이 있으니까 그 일부분은 경사코어에서 뺀 것 같네요. 보면 이쪽은 이제 코너알 때문에 이렇게 경사코어에서 뺐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하고 경사코어하고 그 위치 결정이 되라고 이렇게 인터로킹을 해줬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뭐 그 얘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제품들이 이렇게 언더컷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다양하게 나오고 또 뭐 작동 스트로크도 뭐 어느 거는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이 언더컷 방향하고 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를 잘 해야지요. 다음에 이 언더컷 그 방향, 뭐 거리에 따라서 뭐 슬라이드 구조를 쓸 건지 아니면은 경사코어 구조를 쓸 건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뭐 이런 것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뭐 앞서 얘기했지만 사출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압력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되겠고, 이거는 이거는 조금 있다가 그 기본적인 구조 검토하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죠. 다음에 뭐 전진 및 후퇴 구조, 그러니까 전진을 어떤 기구에 의해서 하고 후퇴는 어떤 기구에 의해서 하겠다, 뭐 이거죠.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좀 그 뭐 좀 극적인 예라 그럴까요? 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제품을 하나 띄웠는데, 이 제품 같으면 이쪽에 이제 언더컷이 있죠. 이쪽에 이제 언더컷이 있는데, 얘는 이제 보면 여기서 그 이제 캐비티에, 그러니까 상코어에 이렇게 그 경사코어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이 경사코어 모양만 있고 이 뒤쪽에 뭐 밀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고 작동을 이제 금형이 벌어지면서 이 제품은 가동 측에 붙어 있으니까, 그때 사실은 이 제품에서 발생한 언더컷이 얘를 쭉 잡아 빼는 거죠. 작동시키면서 얘가 이제 그 경사로 작동하면서 제품에서 이탈이 된 다음에는 쭉 이제 벌어지겠죠. 벌어지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퇴는 제품이 해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요 언더컷 코어를 작동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후퇴 구조는 그 제품이 이제 끌고 가는 구조죠. 그럼 이제 전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전진은 어떤 게 하게 되냐 하면, 전진은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면이 형압면이죠. 이 면이 이제 형압면이니까 얘가 이제 금형이 닫히게 되면 그 이제 코어에서 하코어가 얘를 밀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코어가 이 뒷벽이 닿을 때까지 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더컷이 빠질 때는 제품이 이 언더컷 코어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진 후퇴 구조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같은 거는 뭐 경사핀 뭐 이런 게 있어 갖고 그 작동을 하지만, 전진 후퇴를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하지요. 특이하면서 이제 간단하고 이제 이런 그 구조를 잘 생각해내면 이게 뭐 사실 그냥 하려면 금형도 이제 엄청나게 커질 거고, 금형이 커지면 이제 소재비뿐만 아니고 뭐 사출기, 어저께 그 지난번에 참 얘기했던 그 사출기 사이즈도 문제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가장 적정하게 설계가 되는 게 좋죠. 뭐 지나치게 그 금형이 커져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강도면에서도 뭐 오히려 좀 좋을 건 없는데, 그 정도 우선 하고, 또 나중에 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작동 순서는 참 그 사고가 이제 많이 나는데, 이건 또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죠.
여기서 만약에 그 제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제품 외곽이 이렇게 돼 있고 안쪽에 이제 두께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두께 형성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이 고정측이 되고 이쪽 방향이 가동측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요구 조건이 이 제품의 라인이 표면 라인이 생기는 게 싫으니까 요 형상만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뭐 이러면 뭐 3단 금형 같으면 얘가 이제 그 상측 슬라이드로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2단 금형 같으면 이제 유압 실린더로 잡아 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 부분도 언더컷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잡아서 뭐 이렇게 경사코어를 썼다 그러면 얘가 금형이 그 벌어지기 전에 얘가 먼저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언더컷 코어가 먼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금형이 벌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닫힐 때도 얘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닫혀야죠. 그러니까 언더컷 코어가 여기까지 와 있을 때 이때 닫혀야지. 여기 이렇게 와 있을 때 닫히면 이제 뭐 좀 그림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이고 이게 좀 너무 간 것 같죠? 이만큼 지우고 언더컷 코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사 코어는 이렇게 있는데 들어와서 여기 바로 빡치기를 하겠죠. 가서 이제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금형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작동 코어는 금형이 열리기 전에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금형이 닫힌 후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닫힌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보통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이게 뭐 그 금형 열리기 전에 빠지는 거는 뭐 3단 금형, 유압 실린더 전부 신경 써서 잘 빼는데 닫힐 때 항상 그 집어넣고 닫죠. 이렇게 3단 금형에서도 사실은 그 이제 그 고정측 슬라이드가 이 상하 원판이 닫히고 작동한다고 자꾸들 생각하는데 그게 그 작동을 완전히 그렇게 할 그 제어 기구가 없으면 사실은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그 런너 스트리퍼판이 됐건 아니면은 뭐 그 세미 3단에서는 그 고정판 쪽이겠죠. 고정판 쪽이 됐건 하여튼 그 위쪽이 런너 스트리퍼판하고 뭐 고정판하고 상원판 그 사이가 먼저 닫히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꼭 이런 사고가 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설계하다 보면 이게 잘 눈에 안 보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눈에 안 보여갖고 이제 설계하면서 꼭 한 번씩은 사고를 내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될 텐데 뭐 하여튼 계속 가지요. 그래서 이 작동 순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오작동 시 안전장치가 있는 게 좋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이때도 예를 들어서 이게 유압 실린더로 작동해서 유압 실린더 뒤쪽에 리미트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리미트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그 상하 원판 그 작동할 때 요 리미트 스위치에 신호가 없으면 상하 원판 작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고가 안 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근데 이제 그 고정 측 슬라이드일 경우에는 이제 리미트 스위치 이런 거 갖고 잘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잠깐 볼까요? 자,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레치락이라 그러죠. 레치락이라고 하는데 그 레치락 같은 기계적인 그 구조를 이용해서 그 지금 요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한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상측 슬라이드가 아니고 상하 원판이 먼저 닫히기 전에는 이쪽 그 상원판하고 이쪽 고정판 쪽이 먼저 닫히지 않도록 이런 레치 기구 같은 걸 써야 되죠. 이게 이제 그 이런 기구 쓰기가 이제 좀 골치 아프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원판하고 뭐 고정판 사이에 그냥 가스 스프링을 세게 넣고 말자 뭐 이런 경우 있던데 그거는 사실은 그 완벽하게 제어가 안 되죠. 상하 원판은 뭐 가이드핀 쪽이 이제 조금만 그 좀 작동이 잘 안 돼도 가스 스프링 힘보다 훨씬 클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레치 기구를 쓰는데, 근데 이 레치 기구도 사실은 취약해서 여기 보면 레치 기구가 뭐 이게 뉴턴이겠죠. 뉴턴이니까 이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600kg 한 개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사이즈 같으면 뭐 1.1톤 뭐 이렇게 견디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레치 기구도 이제 그 가이드 핀에서 뭐 꽉 물린다든지 그러면 얘도 이제 파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오작동 시 안전장치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그 지금 이 경우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 3단 금형 써서 이제 상측 슬라이드보다는 유압 실린더로 이쪽 사출압만 잘 견디게 설계를 해서 유압 실린더에 리미트 스위치 붙이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가공성, 공차 관리, 분해 조립 편리성이라 그랬는데, 뭐 가공성, 공차 관리는 그 이제 좀 생산 기술적인 얘기니까 이건 좀 뭐 나중으로 좀 미루기로 하고, 분해 조립 편리성은 이게 물론 이제 그 분해 조립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제작할 때도 분해 조립 편리성이 있지만 메인티넌스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메인티넌스가 이제 잦은 그런 부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작동 코어들은 전부 이 메인티넌스 이슈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사 코어 유니트 같은 거 뭐 이런 걸 들 수 있겠는데, 이것도 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떴는데 뭐 이제 그 자동차 내장 중에서 A 필라죠. A 필라인데 여기 이제 경사 코어 유니트 보면 우리가 보통 고정판에서부터 이쪽에 볼트 체결할 수 있게끔 다 해주죠.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 얘를 한번 여기서 얘만 감춰볼까요? 얘 감추고
1핀 감추고 추출 블록 감추면 이제 얘만 보일 것 같은데, 이 경사 코어 같은 경우 이제 메인티넌스가 잦으니까 얘가 뭐 이렇게 위아래로 뭐 DU 부싱도 받고 뭐 또는 오일레스 부싱 같은 거 받고 해도 얘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분해할 때 이 금형을 분해하지 않고 분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괜히 감췄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이쪽에 경사코와 얘를 분해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이쪽에 볼트만 풀르면, 이쪽에 이제 볼트가 있어야 되는데 볼트는 모델링을 안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볼트만 풀르면 얘네들은 그냥 위로 쑥 잡아 빼면 빠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그 분해 조립 편리성이죠. 저렇게 경사코어 유니트 같은 거는 그 대부분 가전보다는 자동차에서 많이 쓰죠. 이제 가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량이 많으니까 이 메인티넌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 조립 편리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작동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가공성 공처관리 이쪽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하지요. 다음에 작동부 중량, 크기, 무게중심 뭐 이런 게 있는데, 중량하고 무게중심은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크기는 이게 크기보다 이제 가급적이면 이 작동 코어는, 특히 언더컷 코어는 작게 해주는 게 좋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크기라고 보다 이제 길이를 작게 해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무게는 얼마 안 나가더라도 언더컷 코어가 이렇게 길면,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작동하는 길이가 얘가 이렇게 길면 얘가 이제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이쪽으로 이렇게 열 팽창이 되는 게 굉장히 커지죠. 보통 열 팽창 계수, 스틸의 열 팽창 계수가 뭐 알파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퍼 도C 정도 되는데, 이것도 또 이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애초에 L이었던 그 제품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L을 지금 한번 200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제 200이면 200ml면 그 L이 200ml 짜리가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도가 변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계산기에서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1.2 곱하기 온도가 10도 변했죠. 곱하기 여기다가 L을 곱해야 되죠. L을 곱하고 나누기 1하고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10도 변하면 100분의 2, 3mm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2, 3mm가 길어지는 거죠. 이게 더 길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가동 측에 뭐 이렇게 있어갖고, 얘가 뭐 이렇게 슬라이드가 뭐 이렇게 있어서 뭐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동측 코어도 이렇게 있다. 이 틈새가 이 가동측 코어하고 이 작동 코어하고 온도 차이가 뭐 한
한 10도 나면 얘가 한 100분의 2사 커지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치수를 맞춰놨다 그러면 얘가 그냥 꽉 물려 있겠죠. 꽉 물려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 작동 코어 같은 경우 냉각 회로 구성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또 이게 움직이는데 또 냉각 연결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 할 수 없이 여기에 이제 냉각회로 구성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크기는 가급적이면 특히 길이를 그 작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충격 하중은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뭐 어떻게 또 언더컷 구조 살짝 지금 이 소개만 잠깐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시간이 가네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그 지루한 얘기는 이만큼 하고, 이제 다음에 요 슬라이드부터 우리 그림을 좀 보면서 또 이제 언더컷 방향, 거리 이런 거는 계산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계산기 같은 것 그 사용법 보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하기로 하죠. 여기까지 하죠.